결혼 6년 차에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 성공한 부부. 새 아파트로 들어가 살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입주를 며칠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관문뿐 아니라 옷장과 방문 등 집안 곳곳에 칼로 그은 듯한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범죄의 표적이 된 건 아닐까 걱정스러워서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조언해주고 오며 가며 자주 들락거렸던 윗집에서도 무슨 일이냐며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한 달여 넘는 수사 끝에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집안 곳곳에 의문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 17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테리어 해놓은 집 테러당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작성자가 결혼 6년 차에 최근에 자가를 마련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남성이었는데요. 이 작업 후에 입주를 불과 2, 3일 남겨두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수전이라든지 벽, 옷장, 방문, 현관문 등에 뭔가 날카로운 도구로 저렇게 그어놓은 듯한 흔적이 수십 군데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작성자에 따르면요, 채소 커터칼 혹은 그보다 두꺼운 도구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 걸로 보이고 이게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최소 3번 이상 와서 이런 짓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했는데 진짜 완전히 리폼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그 행복한 단꿈을 꾸고 있는데 세상에 봤더니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벌인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두렵죠. 왜냐하면 그냥 깨끗하게 공사한 집에 조금만 이렇게 기스를 내도 걱정이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현관문 위부터 아래까지 쫙쫙 그어놓고 뭐 가전제품, 뭐 신장, 문 다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누가 일부러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진짜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집주인께서는 지금 새로운 첫 내 자가집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다가 요 집에 꼬맹이들이 둘이나 있다고 합니다. 4살, 5살. 그리고 또 아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께서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경찰한테 신고는 했지만 경찰의 신고만 기다리고 있기가 너무 어려워서 몰래 잠복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호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굉장히 공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예. 자, 저렇게 흠집이 났습니다.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흠집 낸 범인 오지랖 대장 윗집 아주머니였던 겁니까? 진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와서 이제 뭐 지문 감식 같은 걸 다 했는데 이제 결과가 다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분께서는 사실상 거의 반포기 상태였다고 해요. 아하. 근데 윗집이 뭔가 좀 수상했는지 경찰에서 윗집 부부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윗집 부부 소환 조사할 때 아니 우리 절대 그런 적 없다. 극구 부인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DNA 채취를 했다고 해요. 제 생각엔 아마 거기에서 두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A 채취라는 게 이렇게 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는데 뭔가 증거가 반대쪽에서 매칭을 시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 조사 받고 1시간이 지나서 그 윗집에 남편이 와서 제 아내가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DNA에 제가 보니까 DNA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대조를 할 상황이라는 걸 하면 이 걸리면 문제가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가 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결국 범인이 윗집 아주머니였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아, 저 사진 속 네. 그분. 근데 피해를 당하고 이제 이 주인분께서도 불안하잖아요. 집 앞에 CCTV를 설치해놨는데 그렇죠. 또 지난 5월 3일에 아래층에 내려와서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한번 싹 둘러보고 다시 위로 쳐다보다가 CCTV가 딱 있는 거 보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약간 의심스러운 행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윤선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 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윗집 아주머니가요, 공사 중일 때도 이미 찾아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일 때 찾아와서 우리 집도 1년 전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좀 봐달라고 해서 이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봐주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하던 중에 좀 구경해도 되겠냐면서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작업자가 화장실 줄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좀 방해가 돼서 안 될 것 같다,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기분이 상했던 건지 뭔지 또 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와서 이 날카로운 도구로 집안 곳곳을 저렇게 그어놓았던 겁니다. 아, 교수님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게 공격을 할 때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개적인 공격과 은밀한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은밀한 공격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리고 이제 남성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은밀한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윗집 이 여성이 와서 자꾸 이렇게 뭐 옆에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마 거기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좀 이렇게 미안한데 좀 가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심술이 고약한 그런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무생물, 즉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놓은 데다가 칼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인테리어 업자를 포함해서 주인까지 상당히 괴로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윗집 아주머니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 윗집 아주머니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그리고 또 범행이 발각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아랫집을 주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린 거죠. 내가 이제 해놓고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범인 아닌 척하면서 아랫집을 아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DNA도 감식하고 채취하고 사진 다 찍어가고 내부 외부 보는 날도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아버지가 그때 그 집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누구신데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누가 인테리어를 다 훼손시켜서 지문하고 DNA 감식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놀라가지고 휘차삭 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날에도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이 제보자가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집이 9층인데 이 제보자의 집이 8층이면 8층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딱 그 8층 문이 열리면 왜 여기서 멈추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이 끝까지 닫힐 때까지 이삿집 온 집을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인이 아닌 척 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교수님 이게 이게 계속 이웃 사촌이잖아요. 누군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그나마 이제 밝혀진 것은 이제 다행이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보복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우리가 복 중에 하나가 이웃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웃을 갖다 잘 만나야 되는데 이사를 오기도 전부터 저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악연에 엮이게 되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이사를 한번 고려해 보라 그러는데, 아니 왜 이사를 가면은 피해자가 이사를 갑니까? 만약에 가려면은 뭐 가해자가 가든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보상을 갖다가 이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사를 오기도 전부터 이런 불편한 그런 악연에 엮이게 됐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살면서 그냥 또 층간 소음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